해외 바이러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21세기형 바이러스의 선봉대격으로 이후에 들이닥칠 수천 수만 개의 바이러스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생태계에 대한 무절제한 개발, 인구수 증가로 인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그동안 동물에게만 존재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옮겨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의역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명인 더크 파이터 홍콩 시립대 수의과대학 석좌 교수는 지난 6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류는 이미 무분별적인 생태계 개발로 인해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며 인류가 숲을 개발하고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에 접근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병영군과 조우하게 되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지구화 현상에 따라 전세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염병의 급격한 세계 확산으로 감염병 대유행 가능성 역시 높아진 셈입니다. 중국 질병관리본부의 조지가오 국장과 미국 국제개발처의 데닉스 캐럴 박사 연구팀이 수학적 예측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박쥐와 돼지 등을 포함한 각종 야생동물들의 체내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무려 17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예측 모델로 이 같은 바이러스가 인체에 전염될 수 있는 숫자는 전체의 절반 수준이 80에서 90만 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류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보존의학 컨소시엄의 피터 다스작 의장이 이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기후변화에 비유한 건 원인을 인류가 제공했다는 점에서 통하기 때문입니다. 다스작 의장은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신종 팬데믹 역시 실제하는 위협이며 우리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가 6차 대멸종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자원 착취 속에서 인간과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의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괴질이 인간 사회에 창궐할 보건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미국 연구진은 코로나19 팬데믹도 이러한 현상의 일부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영국 생물학 학술지 왕립학회보 B에 실었습니다. 연구진은 짐승들이 인간에게 옮긴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142종을 골라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 보고서인 적색 목록과 비교해 어떤 동물이 인간과 얼마만큼 바이러스를 공유하는지 집계했습니다. 소, 양, 개, 염소 등 가축들이 가장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를 인간과 공유했고 그 수치는 야생 포유류의 8배에 달했습니다. 설치류, 박쥐류, 영장류 등 주택, 농장 근처에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들도 조사 대상 가운데 75%, 연구진은 인간에게 새로 전이되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은 수렵, 야생동물 거래, 서식지 파괴 때문에 개체수가 감소한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에게서 가장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오지에 인간이 침입해 인간이나 주변 동물과 야생동물의 새로운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인간에게 전이될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논문의 주저자인 원헬스 연구소의 크리스틴 쿠리더 존스는 바이러스가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이되는 것은 야생동물, 그들의 서식처와 관련한 인간 활동의 직접적 결과라며 그런 활동 때문에 인간이 야생동물들과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대가를 치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각종 바이러스들의 대표적인 발원지로 꼽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공학 아카데미의 2017년 보고서를 인용 야생동물 시장이 520억 유안, 우리 돈 약 9조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야생동물 시장에 종사하는 인력만 1,400만 명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중국 우한 수산물 시장이 코로나19 진원지로 지목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중간 숙주인 천상갑을 거쳐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콩 복지법 전문 교수인 아만다 히트포트는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야생동물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야생동물 거래금지법은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되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옌증 황 뉴욕 외교위원회 세계보건 담당 선임연구원은
중국 야생동물 거래금지법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레미 로스만 영국 켄트대학 바이러스학 교수는 개구리와 거북이를 포함한 야생동물들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야생동물이 어떻게 잡히고 어떻게 판매, 소비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야생동물 거래는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동물보호단체 와일드에이드와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사스 대유행 후 3년이 지난 2006년 중국 내 16개 도시에서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의 30%가 야생동물을 먹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야생동물단체 200여 곳은 7일 세계보건기구에 서한을 보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사고 파는 시장, 야생동물을 전통 약재로 쓴 행위를 금지하도록 각국에 권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알림튜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